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변압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무보화 시험과 단락 시험,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한 이제 특성 계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무보화 시험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무보화 시험과 이제 단락 시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 필요는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가볍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은 나중에 이제 이 계산 결과를 이용한 특성 계산에다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무보화 시험은 주로 이제 그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저압 측에서 주로 시행한다. 이제 고압 측을 열고요. 예, 고압 측을 열고 시험 전압을 낮추려면 저압에서 이제 인가해서 시험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차피 등가위로 정수가 나오면 그걸 갖다 1차로 환산해서 권수비로 1차로 환산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고압 변압기들 같은 경우는 저압 측에서 낮은 전압으로 안전하게 시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측정하죠. 전압을 측정하고 이제 전류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와트미터, 그렇죠? 전력을 측정하죠. 그래서 이 전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여기는 이제 현재는 지금 부하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공급 전력은 다 손실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손실을 측정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철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한 어떤 값이 어느 내에 또 시험이니까 어떤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보화 전류는 보증치에 이제 플러스 30% 이내에 있는지, 그 다음에 무보화 손실은 15% 이내에 있는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측정 값을 가지고 이제 합부를 내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이제 이 전류, 측정한 전류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제 인정이 되냐면, 이제 이런 걸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등가위로를 갖다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려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더라도 등가위를 갖다가 얼른 한번 그려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저항이 있고, 누설 리액턴스가 있고, 저항이 있고, 이제 누설 리액턴스. 자, 여기는 이제 LV 사이드에서 이제 전압을 걸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전압을 인가했다고 했죠. V 없이. 여기는 개방 전압에서 오픈 서킷 전압이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전격 전압까지 올린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자 가지를 여기다 그려주면 되겠죠. 요렇게요. 자, 요거를 R1, X1, 여기는 R2, X2. 자, 여기를 갖다가 오픈한다고 그랬죠. 오픈. 예, 하이 볼테이지 측을 갖다 오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다시를 찍어주면 우리가 권수비 환산을 나중에 해야 될 값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XM, 자화 리액턴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OC. 예. 개방 전압에 의한, 이게 시험 전압이죠. 시험 전압이고요. 이게 개방 시 인가한 전압에서 VOC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개방 시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VIOC라고 쓴 거고요. 자, 그래서 조금 하나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요것은 요 회로만 보면 되는 거죠. 요 회로만. 지금 요 회로만 보면 되는 것이죠. 요 회로만. 여기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전류가 가지 않으니까 의미 없는 회로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제 등가위, 정확한 등가위로인데 요 부분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된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근사 등가위로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 근사 등가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저항과 권선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가 무시된 그런 것이다. 그런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무보화 시험값을 갖다 이용한다. 특별히 여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동선도 여기다 포함이 된다. 동선도 실제로는 포함이 되나, 여자 전류가 너무 작아.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작아. 여기에 비해서, 철선 저항이나 이 값에 비해서 결국 나오는 값에 비해서 너무 작은 양이야. 그래서 이 값은 무시해도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 강화 입장에서 이쪽에서도 전류가 흐르니까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 전압 강화도 이 양도 작고 전류도 작으니까 무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한 회로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근사등가 회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의 정수는, 시험상 실제 정수는 뭐냐면 요게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 지금 요것만 가지고, 지금 여기만 가지고, 여기가 없는, 저쪽 넘어가 버린, 이놈만 가지고 우리가 있다고 판정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 값을, 측정값을 갖다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페어미터에 측정되는 것은 그렇죠. 무부하 전류, 무부하시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여자 전류를 갖다 무부하 전류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제 전압계는 당연히 이제 전격 전압까지 올렸기 때문에 전격 전압이 이제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와트미터에 측정된 것은 이제 이게 동선이 무시가 되니까 이제 이것은 다 철손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측정값으로부터 이제 필요한 정수값을 갖다 산정을 할 수가 있죠. 이 철손 저항은 얼마, 등가적으로 철손 저항은 얼마이고, 이 자화 리액턴스 값은 얼마이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이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이고, 그걸 갖다가 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활용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철선이 있으니까, 자, 철선 데이터와 여기가 이제 시험 전압이죠. 사실 여기에 인간 시험 전압이죠. 이 두 값을 측정을 하잖아. 전압계하고 와트미터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선 전류를 먼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철선 전류를 계산하면 우리가 여기 무부하 전류도 측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부하 전류가 측정이 됐기 때문에, 요 전류가 측정이 됐기 때문에 요 전류가 측정됐기 때문에 여기를 알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요 값을 갖다 계산하면 자화 전류도 계산할 수 있죠. 자화 전류까지 계산이 끝나서, 그러면 여기 걸린 전압이 VOC니까 각각의 이제 전류를 먼저 계산했으니까 XM이 얼마, 오메 법칙으로 XM이 얼마이고, 철선 저항은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오메 법칙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정수를 실제 산정을 하는지 뒤에 특성 계산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단락 시험이죠. 자, 단락 시험은 저압 측을 바로 쇼트시켜서 이제 테스트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압 측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그 전압을 높이 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저압 측을 갖다 단락시키고 시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무부하 시험 같은 경우는 전격 전압까지 올리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죠. 뭐 절연에 대한 위험도 있고, 시험상 안전상 위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저압 측에서 시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락 시험은 전압을 높이지 않아요. 아주 작은 전압으로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압 측을 우리가 단락시키고 시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 개방 시험, 즉 무부하 시험에서는 전격 전압까지 걸어서 우리가 정수를 판단했다 그러면, 파악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전격 전류까지, 그러니까 전압 시험과 전류 시험을 나눠서 하는 것이죠.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압 시험과 사실은 전류 시험을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격 전류 시험을 여기서 단락 시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락했다 해가지고 진짜 무슨 단락 전류를 크게 흘려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죠. 전격 전류까지만 이제 흐릴 요량으로 하는 거죠. HV 쪽에다가 전압을 조금씩 걸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락 전압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해가지고 결국 전압과 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 손실을 갖다가 이제 측정하는 거죠. 이제 2차 측은 2차 측, LV 측을 갖다가 단락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특성 계산치를 보고 단락시험 결과 임피던스 전압이 보증치 10% 이내에 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 있는지,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은 이제 보증치 15%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에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특성 계산하는 것까지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제에다가 그 시험 결과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단락 시험을 하게 되면 이제 회로 정수를 여기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단락 시험도 우리가 등가율을 하나, 회로 정수를 보려면 등가율을 하나 그려보면 게 좋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LV 사이드를 갖다가 단락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자 가시도 그려놓고 볼게요. 자, 여기 시험 전압은 VSC라고 해서 단락 전압인데, 자, 무슨 전류가 흐를 때까지 아까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 전격 전류, 전격 전류까지 이제 되게 흐릅니다. 흘리도록 이제 시험을 합니다. 여기는 단락 전류라고 할게요. 이 단락 전류 자체가 이제 전격 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자 전류가 흐르긴 하겠죠. 여기 여자 전류가 흐르긴 하겠죠. 이제 하지만 여기서 이 여자 전류라는 것은 아주 작게 흐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압이 시험 전압이 아까처럼 전격 전압처럼 높은 전압을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매우 임피던스가 크잖아요. 그죠? 이쪽은 매우 임피던스가 크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검증하고 왔습니다.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전압 걸어봤자 여기서는 흐르는 전류는 매우 작아요. 그래서 이 회로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단락 시험에서는 무시가 되고, 여기 때 흐르는 이 전류는 다 무슨 전류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우 작으니까 이 전류나 거의
갖다가 등가화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 자체가, 이 병렬 회로 자체가 없다고 보고 우리가 정수 상정을 하는 것이죠. 얘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얘가 이제 보이지 않는 회로가 바로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단락시험에서의 근사 등가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여기가 전압이 인가 전압 자체가 전격 전압보다 훨씬 낮은 전압을 걸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흘러갈 수 있는 전류 자체가 매우 작아. 그러니까 이 영향이라는 것은 매우 작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 자체도 여기 이 등가회로가 있으니까 사실 손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양이 작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된 손실은 다 뭘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전류가 대부분 다 어디로만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만. 이쪽이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쪽에 쇼트 시켜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특성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쇼트 시켜놨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맞죠. 그래서 여기서 측정된 것은 우리가 철선은 거의 무시가 되고 거의 이제 동선으로 인정을 한다. 동선으로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측정된 전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전압은 우리가 단락 전압이 될 것이고, 이제 이 전류가 이제 전격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크기의 단락 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와트미터에서 측정되는 것은, 동선이고, 그 다음에 전류계 측정되는 것은 이제 흘려준 전류의 크기니까 이제 전격 전류까지 흐른다면 전격 전류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게 구분 없이 그냥 시험 전압은 단락 전압, 그다음 단락 전류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된 이 손실은 그 동손이다. 그러면 동손이라는 것은 I 제곱 R 손실이죠. 그렇죠? 등가 저항에, 그러니까 여기 이 두 개를 합친 걸 등가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등가 저항에 서 나타나는 손실이다. 이렇게 I 제곱 R. 이렇게죠. 그렇게 되면 요거하고 요것은 아는 값이니까, 요거는 아는 값이니까 우리가 등가 저항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전압하고 전류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했으면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이 근사 등가회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측정된 두 값을 나누면 바로 임피던스가 되잖아요. 임피던스는 요게 등가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래서 등가 임피던스를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결국 뭐냐면 얘 컴포넌트도 여기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회로 정수, 여기에 있는 회로 정수도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그 회로 정수를 통해서 우리가 설계된 값대로 됐는지를 갖다가 특성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특성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간단하게 요 식만 볼까요? 이제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시 전압과 전격 전압이죠. 무부하시 전압과 전격 전압. 그러니까 여기 내에서 운전을 하는 거죠. 부하를 하나도 걸지 않았을 때의 이제 상황이죠. 부하를 하나도 걸지 않으면 여기다가 이제 부하가 이제 이렇게 걸리겠죠. 그래서 등가 저항하고 이제 등가 리액턴스가 있겠죠. 등가 리액턴스가 있죠. 그래서 이 전압을 갖다가 이제 걸 건데, 이제 그래서 입력 전압이죠. 입력 전압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전격이 걸려야 되죠. 전격 전압이 이제 걸려야 되는데, 전격 전류가 흐를 때요.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여기서 전격 전압이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부하를 걸지 않을 때는 여기서 이 전류 자체가 흐르지 않죠.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게 전압강은 없으니까, 그때를 갖다 이제 이 전압을, 입력 전압을 갖다 뭐냐면 우리를 이때의 전압과 이제 이 전압은 같아지죠. 그래서 입력직 전압, 이게 결국 여기가 이제 입력직 전압이 되는 거예요. 입력직 전압. 이 전압이 입력직 전압과 같다는 거. 왜? 여기에서의 전압강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하를 점점 올려서 전격까지 쓰다 보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게 전격 전류 곱하기 요 내부 임피던스에 의해 가지고 변압기의 요 등가 임피던스에 의해 가지고 전압 강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의 전압. 그러니까 무부하시 전압에서부터 무부하시 그 입력직 전압과 요 전압 사이, 전격 전압 사이에서 전압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 이 변압기의 이제 전압의 변동 범위가 되죠. 무부하 전압, 요 전압 자체가, 이 부하에 거는 이 전압 자체가 무부하시의 전압, 입력직 전압이 무부하시 전압이 되죠. 무부하시 전압에서부터 그다음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 전압가가 나타날 건데, 자신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격 전압까지 이제 변동을 할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당연히 크면 클수록 이제 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요 두 개 차이가 델타 V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거를 자기 전격 전압으로 나눠서 전압 변동률을 갖다 계산하는, 전압 변동률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자, 요거를 갖다가
다른 어떤 계략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좀 있긴 있습니다. 요 식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부화 시험과 단락 시험 한 결과를 가지고 이 특성 계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이 변압기는 뭐 이런 특성을 갖는 변압기입니다. 이런 전격을 갖는 변압기입니다. 용량이 뭐 CKVA, 뭐 2200V, 220V, 60Hz 단상 변압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부하 조건은 이 조건에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용률을 0.8인 조건에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방시험 결과입니다. 어차피 전압계, 전류계, 그 다음에 와트메타에 세 개 측정된 결과가 각각 주어지겠죠. 220V, 즉 여기 고압 측을 개방하고 저압 측에 시험했네요. 저압 측 전압인 전격 전압까지, 전격 전압으로 이제 시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제 그때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그때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가 되겠고, 그다음 와트메타 측정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철선이 되겠죠. 여기가 철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단락 시험이네요. 저압 측을 단락했다고 그랬네요. 저압 측을 단락. 아까 했던 내용하고 같네요. 저압 측을 단락했고, 요게 이제 단락 전압인데 150V까지 올렸다는 이야기죠. 네, 고압 측 전압이니까 150V. 고압 측 전압인데 150V까지 이제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흐르는 전류가 이 정도 올렸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서의 이제 전격 전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전격 전류까지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확인해 보시려면 여기는 고압 측에서 시험하는 거니까 여기로 보면 되겠죠. 10kVA, 10kVA를 여기 2200V로 나눠보면 이제 1차 측 전격 전류, 1차 측에서 계산된 전격 전류가 나오겠죠. 요거 한번 계산을 좀 해보시면 아마 거의 여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격 전류까지 올렸다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에 측정된 요것은 동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 시험 결과를 가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회로 정수를 먼저 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회로 정수를 산정한다는 것은 여기 값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여기 값과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값까지 있죠. 여기 값까지 우리가 산정을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실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하운전 시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근사 등가위로 써도 되니까 여기는 갖다 없어져도 되죠. 백렬까지는 없어져도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회로만 가지고 있어도 되죠. 임피던스 전압,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먼저 계산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변동률, 그 다음에 최대 효율, 이 최대 효율 부하율이 얼마인가, 우리 저거 해봤죠. 최대 효율 조건이 어떤 거냐, 동선과 철선이 같아질 때 라고 있죠. 그때 부하율이 얼마이냐, 그리고 나서 그때의 효율은 얼마이냐, 여기까지 쭉 계산해 보면 뭐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회로 정수를 산정하는 요 시험 결과가 회로 정수를 산정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메스케드로 들어가 보죠. 자, 메스케드로 왔습니다. 자, 변압기의 사양부터 먼저 써보죠. 용량부터 써볼게요. 용량을 S라고 써볼게요. 10kVA. 자, 그 다음에 이 변압기의 1차 측 전압이에요. 1차 측 전압은 2200V예요. 2200V고, 그 다음에 2차 측 전압은 220V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권수비를 알 수가 있죠. 권수비를 갖다 미리 계산해 볼까요? 권수비는 V1에서 자, V2를 나누면 이게 이제 권수비가 이제 10이죠. 자, 이게 변압기, 이제 이 변압기 스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변압기 이제 스펙을 먼저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방전압, 여기죠. 개방전압. VOC라고 쓸게요. VOC. 자, OC가 여기가 얼마냐면 220V. 자, 그 다음에 전압부터 다 먼저 쓸게요. 여기에 VSC 단락 전압. VSC는 150V. 자, 그 다음에 IOC 개방 전류, 여기가 이제 무부하 전류죠. IOC가 2.5A. 여긴 다 기본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락 전류는 4.55A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력계 나타나는 거, 이걸 철선이라고 그랬죠. 철선이고요. 철선은 100W다. 100W 기본 단위니까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선이죠. 동선은 215W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여기 먼저 개방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벌써 이게 철선을 통해서 우리가 철선 전류를 갖다 먼저 계산하는 게 좀, 이걸 계산해 놓으면 제일 좀 편리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PI에다가 철선에서 V에 OC를 나누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철선 전류가 되겠습니다. 철선 전류. 그 다음에 철선 전류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요 전류가 우리가 여자 전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이제 총 전류니까 철선 전류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자화 전류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화 전류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 얘 전류의 제곱이죠. 빼기 그 다음에 I 철선 전류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이게 자화 전류죠. 자화 전류. 자, 이 자화 전류하고 철선 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 등가이로를 간단하게 보면 사실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VOC를 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OC고, IOC는 이게 여자 전류죠. 그 다음에 여기가 XM이 되고, 여기가 R의 I가 되죠. 그때 요 전류를 구한 거죠. 여기가 IM이고, 여기가 I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전류도 알고, 이 두 개 전류도 알고, 그러면 여기에 걸린 전압이 요거잖아요. 요 전압이잖아요. 요 전압이니까, 오음의 법칙에서 요 전류로 나눠버리면 RI가 될 거고, 요 전류로, 여기 전압에서 요 전류 나누면 XM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상수를, 회로 정수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음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 끝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철선 저항을 구하면은 V의 OC에다가 나누기 I의 I 이렇게 되네요. 이게 철선 저항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게 OC에서 이거는 I의 M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요게 지금 2차 측에서 바라본 값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제 계산을 연산을 할 때 요 값을 안 하고 나는 1차 측 중심으로 나는 계산할 거야. 그러면 요거를 갖다 1차로 환산하면 되죠. 1차로. 그러니까 1차로 환산하는 값은 얼마일까? 1차로 환산한 값은 I1이라고 할게요. 1차로 환산한 값은. 그래서 요거는 권수비에 여기에 권수비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권수비의 제곱 곱하기 요 값을 해줍니다. 1차로 환산했을 때는 그죠? 굉장히 48kΩ 정도 되는 거죠. 48kΩ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값도요. 요 값. 1차 측으로 환산하면 XM의 1로 할게요. 1차 측이라 해서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라 해서 권수비의 제곱을 해주면 되죠. 여기 권수비의 제곱 곱하기 XM 이렇게 하면 이게 1차로 환산한 값이에요. 1차로 환산한 48.4kΩ 여기는 8.9kΩ 정도가 되는 거죠. 8.9kΩ. 1차로 환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1차 측 기준으로 나는 해석을 하겠다 그러면 요 값을 쓰면 되고, 나는 2차 측 기준으로 해석을 하겠다 그러면 요 값을 쓰면 되겠습니다. 무부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회로 정수를 두 개 다 얻었죠. 그러면 이제 단락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에 있는 직렬 요소에 있는 이제 권선의 저항 파트하고 그다음에 누설 리액션트 파트 이제 그게 합쳐진 등가 이제 임피던스, 등가 임피던스가 이제 얼마인지를 갖다 선정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죠. 등가 임피던스는 단락 전압에서 단락 전류를 바로 나눠버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동선을 통해 가지고, 동선이 있었으니까 동선을 통해 가지고 동선 저항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이거는 1차 값이라고 할게요. 이게 1차 측 값. 여기는 지금 시험 전압을 갖다 1차 측에서 지금 시험을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지금 어차피 이 값 자체가 1차 측 기준으로 되어 있는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도 1, 2 써놨겠죠. 여기도 1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선에서부터 단락 전류의 제곱, I 제곱 R 있잖아요. 요걸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R1이 됐고, 이제 여기 결국 이제 X도 보면 아는 거죠. X 등가, 이것도 1차 측 값으로 한다. 1차 측 값이에요. 1차 측 기준으로 한 값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Z의 등가 임피던스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R의 등가 저항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등가회로를 한번 여기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측 기준으로 된 값이 이제 요 값이니까, 요 값이죠. 요 값이니까, 요 값을 가지고 1차 측 기준으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X니까 여기다가 8.9kΩ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죠. 8.9kΩ 넣으면 되고, 여기는 48kΩ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값은 10.385, 그 다음에 여기가 31.289,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1차측 전기는, 여기 1차측 전기 전압이 이거 2200V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부하를 걸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입력측 전압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하 운전 중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 회로는 갖다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요 회로는 볼 필요가 없다 했죠. 그래서 여기다 전류 그려 놓으면 이제 이 전류를 보고, 이제 이 전류가 0A에서부터 전격 전류까지 이제 흘려보면서 우리가 이 회로를 갖다가 이제 그 계산을 더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회로 정수를 이용해 가지고 앞에서 제시했던 다른 문제들도 추가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변압기 용량은 10kVA짜리입니다. 10kVA짜리고, 그 다음에 이 전격전압은 1차측 기준이니까 1차측 기준만 쓰면 되죠. 2200V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부하 조건은 어떤 부하 조건으로 해보자 하겠냐면은 역률이 0.8, 0.8인 조건에서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부하 역률이 0.8. 자, 그러면 0.8이라고 이렇게 써놓죠. 자, 1로 했을 때 가장 호조건에서 한 거죠. 그래서 0.8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서 0.8 정도를 제가 잡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세타를 갖다 먼저 미리 한번 계산해 놔 볼게요.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아크 코사인 하면 아크 코사인, 자, 파워 팩터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항은 얼마냐? 여기서 저항은 얼마죠? 10.39죠. 10.39. 395. 그 다음에 X는 31.29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J 대신에 I를 이제 붙인 것입니다. 임피던스는 R 플러스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류를 우리가 예전에 이제 PQ를 다 이용해서 복소전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류를 구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해봤으니까, 오늘은 바로 역률곽을 바로 써가지고 이제 부하 전류를 이용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시간은 다소간 좀 빠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전류 크기, 부하 전류의 전격 전류부터 구해보자. I 전격 전류입니다. 이게 전격 전류는 전격 용량에서 전격 전압을 나누면 이게 이제 전격 전류죠. 이게 이제 크기인데,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전압과 이걸 갖다 기준으로 여기 0도로 놓고 보면 이거는 그냥 크기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위상까지 포함된 정확한 값으로 쓴다 그러면은 여기는 0.8이라고 하는 역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전류 값을 갖다가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전류 크기 곱하기 이제 코사인 성분, 실수분은 이제 코사인 성분이죠. 코사인, 자, 마이너스 세타를 이제 이게 지상이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역률은 일반적인 게 지상이니까 마이너스 세타. 전압보다 전류가 뒤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 이게 실수분은 I의 코사인 성분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I의 사인 성분이 이제 허수부가 되죠. 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허수부니까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전류에 대한 페이저 값이 되겠죠. 이거는 크기만 나타난 거고, 그럼 페이저 값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극좌표 값으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 저는 여기 계산기가 극좌표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되죠. I 페이저는 뭐 4.545의 마이너스 세타 값, 여기 세타 값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디그리 값으로 넣어서, 여러분들 디그리로 돼 있으면 디그리 값으로 넣어서 이제 계산하면 되죠. 이제 요거를 갖다가 저는 이제 뭐냐면 이제 복소수 형태로 쓰는 거죠. 복소수 형태로. 복소수 형태로 쓸 때 어떻게 써요? 이게 크기가 나오죠. 크기가 I라 그러면 I에다가 실수분은 코사인 성분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J의
I의 호수분은 사인 성분이죠. 마이너스 세타. 이게 이렇게 이제 복소수 형태로 쓰기도 하고, 뭘로도 마찬가지로 극작부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한 대로 쓰시면 되죠. 되게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계산기에서는 이렇게도 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요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전류를 갖다가 바로 전격 전류하고 그냥 그 역률각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표현하면 암만해도 좀 빠르긴 하죠. 자, 크기만 한번 구해보도록. 전류의 크기 다시 한번 때려보고 가겠습니다. I. 자, 크기는 당연히 요 크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위상각은 위상각 한번 보고 가죠. I. 이게 좀 계산기 요건 조금 복잡해요. 라디안 값이니까 디그리 값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전압이 2200V를 여기를 갖다가 0도로 기준으로 잡아 놓으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36.87도로 이제 뒤진 전류다 이야기죠. 역률이 0.8, 이제 지상 역률일 때 그렇다는 게 전압이 여기가 이제 VN이죠. VN이 그게 2200이고 0도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거죠. 이럴 때 여기 얘가 뭐냐면 전류가 이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여기가 마이너스 36.87도단 이야기죠. 이제 크기는 뭐 요 크기가 되고요. 4.545가 되고요. 545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545.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순서상 이제 여기부터 한번 임피던스 전압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임피던스 전압. 자, 임피던스 전압은 여기 임피던스 있잖아요. 임피던스에 뭐냐면 전격 전류가 흘렸을 때, 지금 여기가 지금 전격 전류잖아요. 지금 이게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의 전압 강하죠. 그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부르죠. 임피던스 전압은 이렇게 쓸게요. 임피던스 전압은 I 곱하기 Z를 하면 되죠. 여기서 지금 이게 구해놓은 이 전류 자체가 전격 전류잖아요. 그죠? 여기 이 임피던스, 즉 이 임피던스의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피던스 전압 이렇게 써 이제 크기로 쓰죠. 되게 크기로만 쓰니까 크기만 산출하면 이거의 이제 임피던스 전압은 얼마 되냐? 169.76V가 임피던스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퍼센트 값으로는 얼마가 되냐? 그게 이제 퍼센트 볼테지 또는 뭐냐? 퍼센트 임피던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냐? 퍼센트라고요. 이게 퍼센트 VZ 이게 전격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느냐를 보면 되죠. 그러면 크기 값으로는 보죠. V 임피던스 전압이죠. 임피던스 전압을 이제 크기로만 이게 전격 전압이 오면 되겠죠. 전격 전압으로 하고 그다음에 퍼센트로 보고 싶으면 100으로 하면 되죠. 퍼센트로 하면 돼. 여기서 값이 하나가 잘못됐네요. 여기 값이 입력이 잘못되어 있죠. 여기서 값이 하나가 좀 잘못돼서요. 좀 수정을 할게요. 여기 값이 저항 값이 10인데 이렇게 제가 잘못 타이핑을 했네요. 자, 결과 값이 이게 이런 계산기를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에러가 수정되면 다른 값이 이제 같이 수정이 되니까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은 이제 이 값이 되고요. 임피던스 전압은 이게 임피던스 전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전격에 대해서 몇 퍼센트냐 봤더니 한 6.8% 정도 되더라. 그게 이제 우리가 명판탕에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랑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로 비교를 해도 6.8%가 된다는 이야기고, 전압으로 표현을 해도 뭐냐면 6.8%가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퍼센트 전압과 퍼센트 임피던스는 결국 같은 값이 돼요. 나중에 우리가 고장 계산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퍼센트 전압과 퍼센트 임피던스는 결국 같은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 그랬죠?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은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여기 입력적 전압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값에서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 입력적 전압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어떤 값이 될 거냐면 이 입력적 전압 자체는 무부하시의 값이 되겠죠. 무부하시. 전류가 안 흐르면 여기 0V가 될 거 아니에요. 전압 강화가. 그랬을 때는 요 입력적 전압이 고스란히 여기에 부하에 작용할 수 있는 전압이 되죠. 부하에 걸어줄 수 있는 전압이 되죠. 그래서 무부하시 전압이 되어주니까 요 입력적 전압을 갖다 계산해야 전압 변동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Vin. 여기는 입력적 전압에서 V input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 VO가 되는 게 개방 전압이 되는 거죠. 아까 전압 변동률 식에서 본다 그러면은 요거는
VN에다가 플러스 여기 전압 강화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전압 강화 I에 대해서 곱하기 그냥 여기 임피던스라고 써놨으니까 임피던스 바로 써버리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력 전압이 계산됐네요. 크기만 한번 볼까요? 크기만 볼까요? V 입력값의 크기는 이것보다 2200보다 커졌죠. 2200보다는 커졌죠. 포맷을 다른 포맷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2200보다는 커졌죠. 당연히 여기 있는 전압 강화 여기 있는 전압 강화가 여기서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요 전압에서부터 요 전압까지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압 변동률을 갖다가 이제 굳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압 변동률은 2라고 쓸게요. 2는 요게 입력값 크기로만 자, 빼기 전격 전압이죠. 전격 전압 나누기 이걸 갖다 전격 전압으로 나눠서 이제 보는 거죠. 100까지 해서 보면 됐죠. 전압 변동률은 이 정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가 5.6% 정도가 나온다는 게 전압 변동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최대 효율이 나오는 부하율은 얼마냐? 최대 효율이 나오는 부하율은 우리가 PI가 얼마였냐면 우리가 위에서 다 표현을 해놨나요? 여기가 PI 그거는 안 넣네요. 그 전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자, 손실이 요게 철손이 얼마냐면 100이었어요. 철손이 100. 철손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동손이 얼마였냐면 동손이 215W였어요. 그러면 최대 효율이 나오는 부하율은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루트. 제가 지난번 강의를 할 때 요거 이제 분자분모를 좀 바꿨죠. 자, 분자에 철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모에 이제 동손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68.2% 즉 부하율이 68.2%에서 이제 이 두 개가 결국 같아지는 여기서는 뭐냐면 전격에서의 동손이니까 동손은 부하가 변할 때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전격에서의 값이에요. 전격에서 우리가 측정식 값은 뭐냐면 전격전류 흘렸을 때 동손을 측정한 거잖아요. 요게 이제 딱 100W가 되는 지점의 부하율이 이제 뭐 전격의 한 68% 정도 지점에서 이제 여기가 딱 100W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게 최대 효율이 나오는 부하율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대 효율 값은 얼마냐? 최대 효율 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전손실 P의 로스라고 한번 써볼게요. 로스는 철수원 전류는 항상 일정하죠. 거기다가 우리가 부하율의 제곱 곱하기 이제 동손이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이제 전손실입니다. 전손실이 이렇게 됩니다. 해당하는 이제 부하율에서 값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전격 부하가 아니라 이제 최대 효율이 나오는 그 부하에서의 이제 총 손실이 되는 것이요. 총 손실이 200W가 되는 거죠. 200W. 뭐 당연히 그러겠죠. 여기랑 같을 때의 값이니까 결국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을 때까지 200W가 되는 건 맞겠죠. 출력은 P의 아웃이라고 할까요? P의 아웃을 먼저 구해놔야 되겠네요. 저쪽 출력은 VI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VI의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전격 운전할 때는 아니고 요 부하율에서 운전할 때의 그 출력이니까 VI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MVI 코사인 세타 하면 되겠다. M 68.2%의 부하율이 M 곱하기 V 전격 전압은 이제 전격 전압이고요. 그다음 곱하기 I, 그 다음에 코사인의, 그러니까 역률은 0.8일 때겠죠, 지금은.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출력이 되겠네요. 이 68.2%에서의 이제 출력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크기 값만 한번, 바로 여기서 효율을 구해보죠, 효율을 에타라고 할까요? 에타라고 하고, 자, 출력이죠. 출력에다가 P의 아웃에다가 그다음에 분모는 P의 출력
여기다가 이제 뭐가 더해야 되냐면 전손실이 돼야 되겠죠. P에 로스가 들어가면 되겠죠. 로스가 들어가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것은 이 68.2%에 나오는 그 운전 시에 나오는 그 효율값이기 때문에 이제 요것이 이제 이 변압기에서는 가장 최대 효율값이 된다는 이야기 되겠죠. 만약에 이걸 갖다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효율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효율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100% 부하율이라고 하면 요 지점, 이제 맥스가 되는 효율을 봤더니 여기가 부하율이 한 68.2%에서 이 최대 효율이 나오더라. 그때는 이 최대 효율이 나올 때에 그 출력을 봤더니 이제 요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최대 효율이 나올 때의 그 효율값을 봤더니 96.464%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측정한 결과를 놓고 이제 그건 문제 역률을 갖다가 이제 1인 조건, 역률이 1인 조건에서 좀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역률이 지금 0.8인 조건에서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역률을 1, 0.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오늘은 그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특성 계산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